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지난 시간 당간염이 이어서 계속해서 간 농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제1회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3일 날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개최됩니다. 10명 정원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신청을 하셔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여기 오시면 선생님들이 저희 초음파 강의하고 갑상선 초음파 강의, 병리를 위주로서 갑상선 질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스캔법, 그 다음에 갑상선 FNA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돼지고기 팬텀을 위해서 이용해서 찌르는 연습, 니들링 연습, 그 다음에 또 스메아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일봉 내과의 갑상선 정리를 토의를 하겠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하고 갑상선 강의 자료를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예. 그러면 간 농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간 농약 크게 우리가 아메바성 간 농약, 한홍성 간 농약, 그 다음에 진균성 간 농약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메바성 간 농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드물어졌죠. 제가 가대학 나와서 수련 받을 때 80년대 초죠. 이 아메비 리버 업체에서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내 아메바성 장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근데 요즘 뭐 거의 드물어졌습니다. 한홍성 간농약은 기저질환, 언더라이닝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합병적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지만 아메바성 간농약은 건강인에서도 기저질환 없이 그렇게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이런 언더라인 디지즈 없는 사람에도 1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메바성 간농약은 문맥을 포탈빈을 따라서 전파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엽에 많이 생기고 단일 병변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간에서 이렇게 있으면 포탈빈이 이렇게 나오니까 포탈빈,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스프린,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스프레닉 베인이 인피렐 메센트릭 베인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SMV하고 만나가 포탈빈이 되고 GB죠. 시스틱 베인. 여기 이제 포탈빈이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페럴 메센트릭 베인은 영역이 대부분의 장관이 있죠. 대부분 소장하고 우측 결장이죠. 그렇죠. 인페럴 메센트리는 좌측 결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 SMV하고 에서 온 거하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혈류가 이렇게 SMV 혈류, 스프레닉 베인 혈류, 여기가 믹서는 되겠죠. 믹서는 되지만 결국 완전히 믹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MV에서 올라오는 혈류는 이런 식으로 잘 가게 되겠죠. 우측으로 가게 되겠죠. 인페럴 메센트릭 스프레닉 베인이 와서 혈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론 섞이게 되지만 그렇죠. 그렇게 장안에 생긴 이 아메바가 SMV를 타고 올라가지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섞이지만 완전히 안 섞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특징상 페리페리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메비 리버셔스는 간의 우측 폐에
배년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메빌리브 업세스 초음파상의 농양은 제에코 내부에 고에코 농양백을 보이고 주위의 테두리 조형 증강은 한홍성 간농양보다 한홍 약하지요. 파이젠 리브 업세스가 주위 테두리 조형 증강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바성 간농약은 단일 싱글로 생기고 안에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아니고 단방성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발 쉐이프나 라운드 쉐이프로 보이고 조형 증강은 약하고 그 다음에 낭백의 석회화가 흔하고 주로 감피막에 생긴다. 이런 특징이죠. 그러면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메바성 간 농양은 간이 이렇게 있으면 우측에 피막이죠. 여기 피막 가까이 생기겠죠. 피막에서 가까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내강은 싱글, 그렇죠. 싱글이죠. 싱글 뱅뱅이죠. 뱅뱅이 멀티플이 아닙니다. 싱글. 그 다음에 안에도 베개 내강이 멀티플한 내강이 아니고 유니로큘러, 멀티로큘러, 유니로큘러. 그 다음에 백은 두껍죠. 백은 두껍고 백이 두껍겠습니다. 압세스가. 그 다음에는 칼라 도플러나 다이나믹 CT-MR에서는 조형 증강이 약하죠. 이 주위에 염증이 약하니까 조형 증강은 약하죠. 증강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경우도 석회화를 백에 석회화를 잘 동반하는 석회화. 이런 이제 특징이 아메빌리브 업세스가 있습니다. 아메빌리브 업세스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잘 낫게 됩니다. 파이젠 리브 업세스는 드레이니지나 이런 걸 해야 되면 아메빌리브 업세스는 그렇지 않고 약물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한홍성 농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한홍성 간농약이 더 많죠. 발생 경로는 담도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콜란자이티스가 올라오는 경우. 두 번째는 문맥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문맥을 따라오는 거 아까 아메바스 멘치로 뭐 아펜디사이티스라든지 다이버티큐라이티스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때 균이 따라오는. 그 다음에 동맥을 따라오는. 예를 들면 폐렴이라든지 심내망염, 엔도카다이티스, 심장에 판막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서 균이 막 퍼지는 거. 그 다음에 엔도카다이티스죠. 요즘은 굉장히 드뭅니다만 옛날에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엔도카다이티스가 굉장히 흔한 병이고 치명적인 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장기에서 직접 오는 거, 리버에 인접한 장기에서 직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성, 이아트로제닉, 그러니까 의사가 프로시저에 의하면서 인펙션돼 이런 경로가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은 어떠냐? 첫째는 파이젠 리버스는 싱글보다는 멀티플로 생기죠. 그리고 간 농양의 성숙, 머추레이션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모양이 보이죠. 또 뭐 어떤 압세스는 완전히 머추레이션 되고 어떤 애는 초기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간 농약은 경계가 불분명한 국소적인 고에코상으로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행되면 백이 형성되고 경계가 보이고 내부에 액화가 되면 에코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더욱 시간이 경과되면 경계가 분명한 저에코 병변으로 보이고 내부 에코는 균일한 경우부터 불균질하고 경막
액체 계면 아주 다양하죠. 내부가 균질한 액체는 후방 영양 증강을 동반하게 후방 영양 증강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농양내가 공기가 있으면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지저분한 고에코로 보이거나 마냥의상 리버블 아티팩트가 생기죠. 코메테일 아티팩트나 링다운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개사가 없으면 저에코 병배로 보이고 약한 후방 음양 증강으로 인해가 고형성 종괴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농양과 간내 당간의 간별에는 이것이 안에 내부가 멀티레이어 패턴이나 클래스 패턴이 보이면 이게 간내 당간암보다는 간 농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 농양하고 간별이 또 어려운 것은 심한 개사를 동반한 악성간 종양일 때는 사실은 간별이 어려워가 결국 조직학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는 걸 하나하나 또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파수.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 것이 성숙 과정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죠. 성숙 과정에 따라 다양한 소견이죠. 다양한 소견. 그 다음에 싱글이 아니고 다발성이죠. 다발성. 그러니까 그러면 성숙 과정이 중요하죠. 어떤 패턴을 보이냐. 아주 초기에는 초기죠. 초기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고에코 밴드. 여러분 경계 불분명하겠죠. 불분명 고에코 보이죠. 고에코. 요거는 염전세포의 침륜이죠. 고에코. 염전세포 침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륜으로 고에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 이제 모양이 이제 드디어 농양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이 형성이 되죠. 농양 백이 백이 있고 농양 백이 있고 내부는 이제 액화를 일으키게 되죠. 내부를 액화가 돼가지고 내부 액화로 저에코가 되죠. 액화 리케팩션으로 저에코를 이렇게 저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경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더욱 경과되면 더욱 시간 경과시는 이제 모양이 틀려지게 되죠. 경과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머추레이션이 되죠. 그렇게 내부 에코가 균일한 것부터 불균일까지 아주 다양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내부가 백이 있고 내부가 안에 이렇게 내부가 백이고 농양 백이죠. 내부가 균질한 내부 균질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헤테로지너스하겠죠. 그래서 뭐 셉툼이 생길 수 있고 에어프루이드 레벨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내부가 불균질할 때는 농양 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셉툼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농양백에 또 에어 프루이드 여기 프루이드 요거는 에어 요거는 셉툼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가 균질할 때는 균질한 액체일 때는 뒤에 뭐가 보이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가 후방 음양 증강이 보일 수 있습니다. 후방 음양 증강이 보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증강 통과. 그 다음에 농양백이 공기가 있을 때는 농양에 압세스 내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가 안에 농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농양 안에 에어가 있을 때, 에어가 있을 때는 에어에 의해서 에어가 많을 때는 공기가 많을 때는 농양 내에 공기가 많을 때는 더티한 섀도를 공기가 많을 때 더티 섀도우 그림자가 섀도우가 생기죠.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공기가 적을 때는 적은 공기 리버브레이션 에어가 적을 때는 소량일 때는 이렇게 코메테를 또는 링다운 아티팩트 이런 것이 이제 아티팩트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중심부 개사가 없으면 중심부에 개사가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 오행성 종계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 중심 개사가 없으면 농양인데 농양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개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고형 종계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형 종계로 오인할 수, 옵세스가 오인하고 그 다음에는 농양하고 간배를 간내 단간암하고 농양은 어떠냐? 리브가 이랬는데 농양 간내 단간암도 이렇게 중개상으로 형성할 수 있죠. 그렇게 간내 단간암. 이거 종개 형태로 보이죠. 페리페랄 콜란젤. 그러나 이제 압세스일 경우에는 압세스가 파이되는 뭉쳐가 있죠. 이렇게 뭉치는 이런 클러스터 패턴. 요거는 이제 압세스죠. 간 농양. 뭉쳤다. 이거는 간 농양이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이렇게 레이어, 멀티 레이어. 즉 압세스 고름이 쳐 있으니까 멀티 레이어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배를 인트라벨 콜란지오시하고 이제 압세스하고의 간배는 농양하고 간배는 이렇게 뭉쳐 있는 클라스 패턴하고 멀티 레이어 내부의 패턴으로 구별이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농양하고 심한 개사를 또 동반하는 간 종계. 간 종계가 있는데 간 종계가 괴사가 심할 때는 이거 농양하고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바이옵시를 하던가 다른가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간의 안에 HCC가 간 종계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도 네크로시스를 많이 일으키는 네크로시스가 심해져 버리면 압세스하고 간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직학적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균성 간 농양. 진균성 간 농양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코틱 리버셔스죠. 진균성 간 농양은 이제 면역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생깁니다. 이거는 기회 간염, opportunity infection이죠. 그리고 메커니즘은 대부분 혈행성입니다.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원인균은 캔디다 알비칸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디다 알비칸스는 주로 이제 미세 농양을 일으키죠. 작은 압세스를 일으킵니다. 이제 이 캔디다 알비칸스에 의한 농양의 총파 속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진균성 간 농양 하면 대부분 캔디다 알비칸스죠. 캔디다 알비칸스. 그래서 주원이고 여기는 농양의
패턴을 네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형태는 우리가 그 다발성 저에코 결절, 이게 가장 흔합니다. 다발성 저에코 결절. 그 리버에 작은 결절들이 깔리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버에 멀티플 저에코 결절. 이게 가장 모스트 커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메타스틱 캔서하고 림폼하고 감염이 문제가 있죠. 그럼 림포종도 저에코로 오고 또 저에코 성 전이암 이거하고 이제 관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패턴이 벌사이 패턴이죠. 벌사이 패턴. 이건 원래 메타스틱 캔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는 고에코, 바깥은 저에코, 고에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메타스의 전이암하고도 관계해야 됩니다. 전이암과 관계해야 비슷한 속. 그렇게 총파성형은 완전히 구별이 되지 않죠.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임상적인 그 백그라운드와 같이 하래. 그 다음에 feel with feel 패턴. 여기 또 이제 feel within feel 패턴 있습니다. 여기 feeling within 패턴 하는 것은 뭐냐면 안쪽에 저에코, 그 바깥에 고에코, 그 바깥에 저에코, 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여기 저에코는 저에코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고에코가 있고, 또 바깥쪽에 저에코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안에 저에코, 그 바깥에 고에코, 요거 저에코, 그렇죠? 아까 벌사이 패턴보다 틀리죠. 안에 중앙부의 저에코는 이것은 진균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저에코는 괴사 부위를 포함한 진균이죠. 균이죠. 포함한 곰팡이균, 진균 부위고 여기에 고에코는 이제 염증세포입니다. 염증세포는 침면하면 고에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저에코는 섬유화가 됩니다. 섬유화. 파이브로시스죠. 그래서 여러 걸 feel in feel. 센터에 저에코, 바깥에 고에코, 또 바깥에 저에코. 요거는 벌사이 패턴은 센터가 고에코, 변연이 저에코 되죠. 이런 이제 패턴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쪽에 다양한 후방 음량을 보인 고에코로 스키아를 동반한 유가족이나 스코, 이거는 완전히 낳고 난 뒤에 되죠. 고에 그렇게 이제 바깥쪽에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고에코 부분이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맞고 안에 여기 바깥쪽은 완전히 이제 바깥쪽이 되죠. 바깥쪽에는 고에코 부분이 되죠. 그래갖고 고에코 바깥이 변연히 고에코가 되죠. 요거는 이제 완전히 나섰는 거죠. 완전히 스키아드. 그리고 요거는 그라뉴로마. 요 변형 고에코는 유가종이라든지 스카 행성이 되는 거죠. 스카나 유가종이 행성. 그러면 바깥쪽에 후방 음영이 있을 수가 있죠. 섀도우
액면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바깥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죠. 이런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는 이제 액티브한 거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지금 상당히 이제 진행되어 가지고 더 이상은 비활동성인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아메바성 간농약, 그 다음에 한홍성 간농약, 진균성 간농약에 대해서 초음파 소견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간 종양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